21번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필요하죠. 이때 필요한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뢰 구축하기, 상호 신뢰 형성 필요한 요소입니다. 2번 자기 개방 격려하기, 슈퍼바이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은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3번 전이와 역전이 확인하기, 슈퍼바이지가 슈퍼바이저에게 과거의 감정이나 경험을 투사하는 전이와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에게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역전이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은요,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필수적이죠. 따라서 전이와 역전이 확인하기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 다양성의 사안 검토하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이 또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죠. 다섯 번째, 관계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기. 최대한 확장하는 것은요, 전문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죠. 최대한 확장하기가 아니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관계의 유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21번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관계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기, 이 5번이 필요하지 않은 요소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22번 코리와 켈러런이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중 문제요금 갈등 찾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코리와 켈러런이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은 몇 과정이죠? 그렇죠. 7과정이죠. 한 번씩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요금 딜레마 찾기, 2번 관련된 잠재적 문제 찾기, 세 번째 관련 윤리 지침 검토하기, 네 번째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 알기, 다섯 번째 자문 구하기, 여섯 번째 다양한 결정의 결과에 대해 숙고하기, 일곱 번째 최선의 조치 선택하기입니다. 이 22번 문제요금 갈등 찾기는 그 7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이죠. 문제요금 갈등 찾기, 이 부분이고요. 이 문제요금 딜레마 찾기는요,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한다. 따라서 2번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한다가 22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어떤 과정에 속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요한 사안을 목록화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한다. 두 번째 과정이죠. 관련된 잠재적 문제 찾기 과정입니다.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을 얻기 위해 동료에게 자문을 구한다. 다섯 번째 과정이죠. 자문 구하기 과정입니다. 네, 4번, 최선의 결정을 내릴 때 여러 자원으로부터 모은 정보를 수집한다. 일곱 번째 과정이죠. 최선의 조치 선택하기. 5번, 여러 가지 가능한 조치들을 고려할 때 내담자 슈퍼바이지 전문가들과 논의한다. 이거는 여섯 번째 과정인 다양한 결정의 결과에 대해 숙고하기입니다. 따라서 22번의 문제는요, 첫 번째 과정인 문제요금 갈등 찾기이므로 답은 2번,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학자별 슈퍼바이저 발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스톨텐버그 모방 개념 통합 강화 4단계로 구분하였다. 아닙니다. 스톨텐버그와 그의 동료들은요,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니은 헤스 슈퍼바이저 정체성의 초기 탐색 확립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옳습니다. 디귿 와킨스 역할 충격, 역할 회복, 역할 통합, 역할 숙련 4단계로 구분하였다. 옳습니다. 따라서 23번 학자별 슈퍼바이저 발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헤스와 와킨스 설명이 옳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4번 뉴펠트가 제시한 상담자로서의 기초윤리 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학자별 슈퍼바이저 윤리 원칙이 있는데요. 이때 뉴펠트가 제시한 윤리 원칙은 몇 가지죠? 그렇죠. 6가지입니다. 그 내용은요. 자율성, 무해성, 자비심, 정의성, 충성심, 진실성입니다. 다시 한번 자율성, 무해성, 자비심, 정의성, 충성심, 진실성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5가지는 모두 다 뉴펠트가 제시한 상담자로서의 기초윤리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율성, 자비성, 무해성, 충성심, 진실성 모두 다 뉴펠트가 제시한 상담자로서의 기초윤리 원칙에 해당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25번 다음 위기 상황을 보고한 슈퍼바이지에 대해 슈퍼바이저가 개입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된 위기 상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지는 지난 10년간 교도소에서 일했으며 수감자들과 상담 경력도 많았다. 집단 상담에 참여했던 한 수감자는 자신이 석방되도록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슈퍼바이지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 쪽지를 슈퍼바이지에게 건넸다. 슈퍼바이지는 이 수감자를 두려워했으며 교도소의 상담사를 그만두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주어진 선택지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개입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선적으로 슈퍼바이지의 전의를 다룬다. 지금 상황이 어떻죠? 위기 상황이에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는요, 전의를 다루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슈퍼바이지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전의보다는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개입이 우선되어야 돼요. 즉 현재 위협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선적으로 슈퍼바이지의 전의를 다룬다. 이것은 위기사항을 보고한 슈퍼바이지에 대해 슈퍼바이저가 개입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2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적절한 개입 방법일 것 같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슈퍼바이지의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한다. 그렇죠. 지금 슈퍼바이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요.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 개입입니다. 3번 이 사례에 대해 상부의 위험을 경고 및 통보한다. 맞습니다. 위협 상황이죠. 따라서 상부에 즉시 통보하고요.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번 윤리적 법률적 문제를 알아본다. 맞습니다. 위협과 관련된 윤리적, 법률적 문제를 이해하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5번 이 사례에 관련된 임상적인 문제를 알아본다. 맞습니다. 임상적인 문제를 검토해서요. 슈퍼바이지의 상태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25번의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위기사항을 보고한 슈퍼바이저에 대해 슈퍼바이저가 개입하는 방법으로 옳습니다.